지난 1994년에 있었던 지존파 사건의 그 범인들의 예에서도 알 수 있죠. 김연양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고요. 1990년 1월에 있었던 샛별 룸사롱 살인 사건의 범인인 조경수와 김태화의 얼굴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경우는 거의 100% 강력 범죄자의 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강력 범죄자들을 검거하는 강력반 형사님들과 군 수사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런 관상의 소유자가 덜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칼을 강도가 잡으면 흉기가 되고요. 의사가 잡으면 수술용 메스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범죄자 관상의 특징이에요. 범죄자의 관상은 일반인과 이런 점에서 차이가 난다가 제목입니다. 요즘 연일 그 매스컴에서는 강력범죄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가슴을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하고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범죄자 관상의 특징에 관해서 이제 그래서 논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눈썹이 불규칙하고 지저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녀 공통적으로요. 그 눈썹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성품을 드러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눈썹이 생기다 만 것처럼 거의 없는 무모증에 가깝거나 또는 매우 까칠하게 지저분하게 생겼다면 그 성격 또한 포악한 성격의 잔인무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진과 그림으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올라갈 거예요. 옛날 지존파나 각종 강력 사건을 일으킨 그 흉악범들 치고 눈썹이 수려하고 가지런하게 생긴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눈썹이 지그재그로 나거나 불규칙하게 나거나 가다가 차도의 실선처럼 끊김이 반복되는 사람 중에 강력 범죄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눈썹이요, 지나치게 억세게 난 사람은요, 성격이 아주 포악하고 흉폭합니다. 두 번째, 삼각안의 눈이에요. 세모눈이라고도 하는데 둥글고 길게 찢어진 눈보다 세모 모양으로 생긴 삼각형 모양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성격이 냉정하고 잔혹해가지고 강도, 강간, 살인 등 강력 범죄자가 많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고 예외는 있어요. 세 번째, 뱀눈이에요. 눈동자의 붉은색으로 항상 충혈된 것처럼 붉은 기운을 띠면서요, 가늘고 길게 찢어져 가지고 마치 뱀의 눈빛과 같은 눈으로,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도덕성이 결여돼 가지고 있어서 파렴치한 범죄 행위를 행해도요,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가 많습니다. 뱀처럼 교활하고 간교한 성품을 가졌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갖고는 을이라고는 멸치똥만큼도 없이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아주 흉악한 범죄자 상입니다. 네 번째, 삼백안이에요. 삼백안이라고 해가지고 100% 모두 흉악한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설명드릴 삼백안 중에 강력 범죄자, 예를 들면 살인, 강도, 폭행, 상해 등 이런 그 강력 범죄자가 많다는 거예요. 화성 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 이춘재, 내모녀 살인 사건의 범인 혜택 타이거즈 출신 야구 선수 이호송 등 강력 범죄자들에게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안 좋은 범죄형 눈 관상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삼백안 눈 중에서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삼백안이라고 해서 예외 없이 100% 범죄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어안입니다. 물고기 눈이라고도 하죠. 이 눈은 마치 그 물고기의 눈과 같이 생겨가지고 어안이라고 부르는데, 여러 범죄형 눈 중 어안은 특히 성적으로 문란한 성향이 많아서 성범죄자 중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요, 수년 전 발생한 버닝썬 사건의 당사자인 정준영하고 승리의 눈이 대표적인 물고기 눈, 어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추행, 강간 등 성범죄자 중에서 특히 어안이 많습니다. 여섯 번째, 짝눈이에요. 이걸 다시 다른 말로 하자면 음양안 내지는 자웅눈이라고도 해요. 정면에서 보았을 때 좌우의 눈의 크기가 현저히 다른 눈을 뜻합니다.
짝눈을 가진 사람은요, 대체로 겉과 속이 표리부동한 사람이 많고요. 자신의 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갖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짝눈의 소유자는요, 강력 범죄자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고도의 지능형 사기범죄 등 경제사범 중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다만 꼭 범죄자에게서만 짝눈이 나오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예외는 충분히 있습니다. 대중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살아가는 인기 스타 연예인에게서도 이 짝눈이 자주 발견됩니다. 예를 들면 김태리 씨나 강동원 씨 같은 스타급 연예인들이 짝눈인데 이들이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7번째, 닭눈이에요. 개안이라고 합니다. 닭개자를 써서 마치 눈동자의 모습이 닭의 눈동자처럼 생긴 눈관상인데 이는 아주 흉상 중에 흉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이 동그랗게 생겼으면서 쌍꺼풀이 짙게 드리워진 눈으로 자기만의 환상에 빠져서 살기 쉽고요. 음란하고 새끼가 넘쳐 흐르는 눈관상입니다. 자신의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가족이나 친인척에게도 범죄 행위를 서슴지 않는 범죄형 눈이에요. 한마디로 흉악무도한 범죄자 관상이지요. 몇 년 전에요.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어금니 아빠 사건의 이영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이영학이가 바로 닭눈의 대표적인 범죄자입니다. 8번째, 눈의 형태, 즉 모양새와 무관한 살기가 느껴지는 눈. 이건 뭐냐 하면 눈동자의 모양이나 어떤 그 눈의 생김새와 무관하게요. 형태하고 무관하게 눈에서 핏빛이 있거나 어떤 그 섬찟한 살기가 느껴지는 걸 얘기해요. 살인 등 폭력성을 수반하는 강력 범죄자들은 눈의 모양새하고 관계없이요, 공통적으로 살기가 느껴지는 눈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9번째, 살기 있는 눈에 광대뼈가 심하게 돌출된 남자. 지난 1994년에 있었던 지존파 사건의 그 범인들의 예에서도 알 수 있죠. 김현양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고요. 1990년 1월에 있었던 샛별 룸사롱 살인사건의 범인인 조경수와 김태화의 얼굴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경우는 거의 100% 강력 범죄자의 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강력 범죄자들을 검거하는 강력반 형사님들과 군 수사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런 관상의 소유자가 덜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칼을 강도가 잡으면 흉기가 되고요, 의사가 잡으면 수술용 메스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최근에 요즘 발달이 돼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인공지능이잖아요. 뭐 AI라고 하든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인공지능을 범죄자의 얼굴 특징을 분석하는데 접목시켜 갖고 한 연구 결과가 학계에서 발표가 돼 갖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19세기 말 이태리의 범주 인류학파라고 하는 롬브로조, 가로팔로, 페리라는 그 범죄를 연구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롬브로조는요, 범죄학자이자 의사였는데 그는 범죄성은 유전되며 많은 강력 범죄자의 두개골을 분석한 결과 그들은 원시 야만의 범죄성이 격세 유전돼 가지고 범죄자는 비범죄자보다 원숭이에 가까운 유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전자를 지녔는데, 첫 번째, 툭 튀어나온 이마가 있고, 두 번째, 지나치게 큰 귀와 세 번째, 긴 팔 등이 그 특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신체적 특징으로 범죄자를 가려낼 수 있다는 이론이 범죄 인류학파입니다. 그 후 한동안 잠잠하던 범죄자 예측 기술이요, 이번에는 인공지능의 가세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중국의 상하이 자오퉁 대학의 후샤오린하고 장시라는 두 연구원의 작품인데, 둘은요 다양한 머신 비전과 알고리즘을 갖다가 활용을 해가지고 범죄자와 비범죄자의 얼굴 특징을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수염이 없는 18살에서 55살까지의 중국 남성 1856명의 신분증 사진을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 9.5%의 정확도로 범죄자와 비범죄자를 식별을 해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범죄형 얼굴에서 세 가지 특징을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 윗 입술의 곡률이 23.4%가 더 크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윗 입술이 더 둥글둥글하다는 얘기고, 곡률이 더 크다는 거는 더 둥그렇다는 얘기고, 윗 입술이 이렇게 뾰족하게 더 튀어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눈 사이의 거리가 평균 6%가 더 짧다는 얘기예요. 요 사이의 거리가요. 그리고
콧구과 입술 양쪽 끝을 연결했을 때 선의 각도가 평균 20도가 작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분석 결과를 각종 통계와 수치를 잘 버무려 가지고 얼굴 이미지를 이용한 범죄 자동 추론이라는 논문으로 학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요, 딱 보면 범죄자야 라는 관상가 수준의 판별보다는 과학적이며 신뢰도도 높으나 반면에 여전히 허점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두 과학자의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많은 생각을 갖게 해준다는 거죠. 감사합니다.